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자의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LG전자에 핵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요. 오늘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안 터졌습니다. 자, 근데 안 터지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참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LG전자를 고점에 들고 가신 분들은 사실상 속이 타고 있는 그런 심정이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그냥 딱 잘라서 오늘 LG전자 한번 분석해 드릴 건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핵점, 매도 핵점, 네, 또는 추매 핵점, 핵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기업을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면서 이 앞에 목표가와 핵점이 왜 이루어지는지 이 명분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LG전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핵점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핵점을 알려면 우리가 차트를 조금 봐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 차트에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일단 이 골드존 지금 보면 이 골드존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일, 2일, 3일, 그 다음에 4일 연속으로, 그리고 또 한 번 지금 메이저 자금이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세는 저점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졌어요. 누가? 세력들이. 근데 중간중간에 매도도 나와요. 하지만 이때 매도는 분할 매도죠. 전략 매도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다 집어던진 게 아니에요. 분할로 집어던졌습니다. 자, 근데 고점을 한번 쳤을 때 핵점 저항선에 막힙니다. 이 말인즉슨 매집된, 지금 제 골드존에 보이는 매집된 금액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제죠. 어제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메이저 자금은 아니었어요. 큰 메이저 자금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앞전에 있었던 매집된 금액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시켜 줌으로써 현재 자리에서 무엇을 꿰차냐? 시세 변동을 꿈꾼다 이겁니다. 시세 변동. 과거에는 LG전자가 10만원짜리 주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 주식으로 시세 변동을 꿈꾸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세 변동을 꿈꾸는 자리가 바로 핵점입니다. 자, 근데 당연히 최종 핵점이 아니라 1차 핵점이에요. 그럼 1차 핵점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 25만원에서 그 다음에 30만원 사이가 핵점이라는 겁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40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10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수익일지언정 여기는 아직도 손실이에요. 그러면 1차 핵점에서 그 다음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열리면서 다음 목표가를 향해서 가야 할 때, 그때를 우리는 또 가만 놔둘 수 없죠. 이때 잘 지켜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매집된 금액이 저항선에 맞고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 그러면서 즉 시세 변동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결론은 비중이 다 다르고 단가가 다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핵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특히 40만원에 사신 분들, 다시 이 정고점을 돌아올까, 이거를 진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 비중이랑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 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핵점이라고 두 글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중이랑 단가 남겨주신 분들 정말 순차적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대응 전략을 짜드릴 겁니다. 왜? 제가 일단 핵점 말씀드렸잖아요. 핵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목표가 간다 그랬어요. 그 목표가까지 향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평단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서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결국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0만원이다 아니면 30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만원이다, 나는 희망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희망을. 그쵸? 내가 주식을 하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 여러분,
희망을 볼 수 있다. 결국 그 희망은 내가 목표가까지 가는 그 액션에 달려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목표가를 볼 건데, 이 목표가를 보기 전에 그러면 이 LG 같은 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매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LG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옛날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우리는 진짜 뭐 재미 다 본 종목이에요. 일단 왜 매매 방식이 중요하냐면 일단 제 차트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존,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핵점 매수 매도 신호.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드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개미들 푼돈으로는 절대 이 골드존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돈이 들어왔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와야 되냐? 세계적인 유명한 증권사, 특히 기관 애들, 그런 애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메이저 자금, 정말 큰 돈,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 대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많이 나왔고 근데 골드존 안 뜨죠. 근데 보세요, 어떤 날에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골드존이 발생해요. 즉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은, 이거 일단 라인부터 보여드리자면 이 분홍색 라인이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색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과 지지선, 이거를 특히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지지선을 맞으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있어요. 헤지펀드 애들. 이 헤지펀드 애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 이 저점 매집을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제가 영웅문 HTS 여기 이식한 겁니다. 수식을 제가 이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핵점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계속 가요. 돌파하면은 또 계속 갑니다. 돌파 또 가요. 이제 핵점 저항선에 딱 맞는 순간 추세가 꺾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지선. 지지선 뭡니까? 지지선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네, 맞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살짝 떨어졌지만 근데 분명히 걸쳤죠. 마지막 종가가 걸쳤단 말입니다. 종가가. 자, 종가가 걸쳤죠. 그러면서 결론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저항선에서 돌파하면 더 간다. 하지만 맞으면은, 저항선에 맞으면 뭐다? 추세가 꺾인다. 이거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신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앞에 세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헤지펀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그런 애들. 걔네가 이때 매수할 때, 저점 매집할 때 얘네도 이제 매집을 하니까 호가창이 뜬단 말이에요. 호가창에. 근데 그 호가창이 유난히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있어요. 유난히 특정 속도 이상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때 뜨는 신호가 이 핵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 골드존이 이날 한번 발생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발생해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어라? 뭔가 느낌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아마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2026년에 큰일 치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차트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길게 봐서 그렇지, 이때만 보면 정말 네 이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골드존이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떠요. 네, 4번 연속으로 뜹니다. 정확히. 자, 연속 4번이 뜨면서 반드시 큰 일이 나겠다. 그때 이제 매도 신호 나오는데 요거 뭡니까? 일종의
왜? 골드존이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 개미 털기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요. 더 갑니다. 쭉 가다가 골드존 한번 뜨고 매도 신호 나왔다. 오케이. 너희가 1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더 가는데 한번 매도 신호 또 나옵니다. 네, 개미 털기 바로 무시. 참고로 이게 분할 매도인지 그냥 개미 털기인지 이거는 주식 경험, 저의 경험과 신호, 저의 이 정확히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낸 신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어라 골드존 떴는데 매도 신호. 너희 2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2차 분할 매도. 자, 그러면서 골드존 뜨고 또 오케이. 너희 여기서 3차. 자, 근데 계속 뜹니다. 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 버렸다. 그러니까 더 가겠구나. 더 가죠. 더 갑니다. 쭉 가요. 돌파. 하지만 매도. 예, 개미 털기. 자, 그 다음에 쭉 갔는데 어라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딱 매도 신호가 떠버리네. 진짜로 얘네가 마지막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이거 분할 매도하고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 다 따라갔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갔냐? 네, 여러분. 따라갔죠. 왜? 과학이 얘기해 주잖아요. 과학이. 감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해 줍니다. 이 과학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이제 주가 이끌고 핸들링을 하는데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벨트 매고 그냥 이 핸들링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니까 결국 2025년 12월부터 2026년 04월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 다 떠나서 그러면 총 퍼센테이지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미 아까부터 추세선 찍어놨죠. 자, 여러분 총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총 퍼센테이지 1014%.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매매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감으로 하는 저점 매매가 아니라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전에도 통하냐, 지금 같은 시장에도 통하냐라고 물었을 때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끊고 갈게요. 네,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장입니다. 키움증권. 자, 1억대, 네, 제 닉네임 중간에 예, 모자이크 처리해놨고요.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해외 정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요때 감사장도 받았고요. 네, 이 상장, 그러면 상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요, 여러분. 네. 뭐 조작도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2023년 3월이에요. 3월. 2023년 3월. 자, 아까 앞 글자랑 두 글자 보셨죠? 앞 글자 이제 상장 다시 보여드리면은 자, 앞 글자 시 끝 이제 끝에가 대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여드려야죠.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편집자님, 여기서 시작하는데 요 중간에 요 소소
똑같이 상장이랑 똑같이 죄송합니다. 상장이랑 똑같이 요 두 글자만 모자이크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뭐 모자이크를 좀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 앞 글자 시와 끝 글자 대 상장과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억 대회에서 키움증권 이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런 매매 방식이 통해서 결국에 대우건설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다? 네, 퍼센테이지가 1014다. 그 뒤에 뭐 그러면 돈이 뭐 얼마냐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내 계좌에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눈이 트이셨을 겁니다.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눈이 트이셨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마지막 3번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목표가 LG 확실하게 정하고 가겠습니다. LG라는 기업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LG가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건 아시죠?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우리 보통 LG 트롬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사실 파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얘네가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체질 개선. 옛날에는 그냥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만 파는 애들이었는데, 스타일러 이런 것만 팔던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체질 개선에 들어가서 정확히 얘네는 1억, 정확히 말합니다. HS라고 합니다. HS. 이게 가전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 다음 하는 게 바로 VS입니다. 전장이라는 거예요. 전장. 여러분 LG 마그나라고 들어보셨죠? 이 LG 마그나 전기차 파워트레인 만드는 애들이요. 이 마그나. 그 다음에 HS, VS 다음이 바로 MS와 BS. 요렇게 얘네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체질 개선이 뭘로 된다고 했습니까? 얘네가 바로 피지컬 AI. 그래서 주가 이렇게 뜬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것까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이 피지컬 AI에서 얘네가 무엇을 만드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얘네가 만드는 건 정확히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자,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건데, 이 액추에이터는 유압 액추에이터. 자,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 관절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버트가 그냥 이 다리가 강목처럼 그냥 빳빳하게 움직이면 사실 쓸모가 없겠죠. 근데 이 로버트가 자유롭게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사실상 로봇 시대라고 하는 판국에 피지컬 AI가 이제 지금 뜨고 있는 판국에 지금 이 관절 액추에이터가 없으면은 결국 냉정하게 말해서 뭐다? AI 피지컬 로봇으로서 활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시장이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래서 LG전자 주가가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얘네는 지금 데이터 센터, 방금 이거를 좀 연결시키셔야 돼요. 피지컬 AI가 움직이기 위해서. 아마도 이거는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른 그냥 이제 추측인데, 분명히 피지컬 AI는 나중에 데이터, 즉 와이파이 데이터 센터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정보를 주고받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고 더욱더 과열될 겁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냉각기, 칠러예요. 이 칠러를 또 누가 한다? LG전자가 한다. 네, 초대형 칠러입니다. 초대형 칠러. 이게 정말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새로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예요. 다 미래 먹거리예요. 피지컬 AI, 관절, 액추에이터, 데이터 센터, 냉각기. 그러니까 심지어 전기차, 전장, 마그나의 LG 전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 기업적인 부분에서 사실 과거의 LG전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TV 봐서 구독하잖아요. 구독으로서 가성비 라인업으로 사실 주가 방어력을 너무나 키웠어요. 주가 방어력을.
얘네가 구독하면서 매달 돈 들어오니까 당연히 기업적인 여러분 체질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방어력을 키웠는데 심지어 아까 말했던 전기차 전장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만든다 였으면은 이제는 이게 이익을 봐요.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LG전자에 대한 주가의 리레이팅, 시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LG가 액추에이터도 하고 근데 칠러까지 한다? 그러면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까지 완벽하고 심지어 이제 옛날에는 손해를 봤는데 이 건전성까지 완벽하고 매력적인 밸류업,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LG전자의 목표가는 최소 세력들이 보는 목표가는 50에서 55만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갖고 있다가 55만원 가면 그럼 그냥 땡입니까? 아니죠. 추매해서 평단 낮춰가지고 그때 평단을 낮춘 다음에 한 30만원으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아래에 만약에 10만원이나 20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 당장 LG전자 더 안 오르네 다른 걸로 옮겨 타야지 패닉셀 할 바에 그냥 LG전자 든든하게 들고 가서 제대로 대응만 해도 그렇죠. 재미 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매 방식도 설명드리고 한 거예요. LG전자 정말 여러분 목표가랑 오늘 매도 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억해 놓으세요. 꼭 반드시 여러분은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놓고 반드시 LG전자 우리가 이렇게 큰 재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천운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왜 운이 좋은지는 이따 설명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 그 중에서도 2011년도의 미증시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2011년도엔 아니었어요. 주식이 유행하기도 전이었고 특히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분들이 미증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미증시가 어땠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미증시입니다. 2011년도에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S&P 100 지수입니다. 자 미국 어떻습니까? 2011년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이걸 그대로 반납합니다. 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가가 144% 찍히는데 종가는 9%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였는데 다시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도 100%도 넘었죠. 정확히는 130%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미증시에서 문제가 뭐였냐? 어마어마한 변동성 장세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2011년에는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진짜 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주식하는 미국 개미들 뚝배기라 그러죠. 머리통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냥 정말. 근데 이런 시장에 사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유펜이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펜. 여기서 RITC라는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대학생 주식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 경연 대회에 나가서 제가 랭크 3를 해요. 랭크 3. 자, 랭크 3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운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런맨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컴피티션 2011에서 제가 랭크 3를 합니다. 유펜이라는 대학을 대표해서 저희 팀원들과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랭크 3를 해요. 근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2011년도에 미증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가 부도납니다. 그리스가 국가 이제 장부예요. 장부. 국가 장부를 분식 회계로 하면서 조작을 했어요. 조작. 근데 결론은 정부가 이걸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 진짜 파산하려고 했어요. 나라 자체가 그냥 파산, 부채를 갚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첫 번째 유럽발 악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 역사상 정말 여러분, 미국 하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권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미국이 뭐 한대, 미국이 전쟁한대, 아니면 미국이 뭐 건설한대, 미국이 인프라 투자한대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시죠, 여러분. 진짜 신뢰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왜? 신용 등급이 원래는 미국은 늘 항상 트리플 A였어요. 신용 최고 등급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뭘로? A, 2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미증시가 박살났는데 결론은 제가 랭크 3를 했다 그랬죠. 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박살난 미국 증시에서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매매 방식이에요. 매매 방식. 근데 여러분들, 매매 방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차트 매매도 있고 뇌동 매매도 있고, 뭐 나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매매 방식 중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지금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좀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어요. 지금은 알고리즘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데, 뭐 유튜브로 뉴스를 봐요.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뉴스예요. 자, 뭐 주식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주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는 뭐냐면, 시장이 보고 싶은 섹터만 봐요. 자, 첫 번째는 기술주,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이때 당시에 두 번째는 배당주, 이런 식으로 기술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기술주를 볼 때,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엔 뭐 AI가 있었죠. AI. 그 다음에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보고. 그쵸? 자, 여러분, 즉 결론을 말하자면 시장이 보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시장이 보는 방향. 이것이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려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삼성전자를 봐요. 또 SK하이닉스도 봐요. 그죠?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나쁠 때는 가장 안전하고 좋을 때는 제일 좋게 가는 그런 든든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알고리즘을 타서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만 보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고개를 돌리겠죠.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섹터를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알고리즘을 따라가서 여러분도 시장이 다른 섹터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게 알고리즘 매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안 보고 시장은 반도체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버리면 난 사실 손실이라는 슬픈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지 말고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봐라. 그럼 알고리즘 매매를 해라 이겁니다. 남들 다 반도체로 돈 벌고 있을 때 놓치면은 진짜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음 알고리즘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음 알고리즘, 시장이 보는 다음 알고리즘.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RITC에서 3등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탕화면에 조그만한 파일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이겁니다, 여러분. 이 파일. 자, 이 파일 첫 페이지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페이지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스텝, 네, 해서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 네, 지금은 제가 핵점 대표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알고리즘 다음 스텝,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이끄는 새로운 변곡점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다음 섹터, 이 섹터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세력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세력과 같이 움직여서 같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그런 스텝을 여러분들이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 아직도 사실 변동성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우리가 감히 속단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 맨날 트럼프 말 바뀌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좀 살살 하는 것 같더니 세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 매매, 든든한 종목, 든든한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천운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 2026년 증시 한국 알고리즘 파일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 정확히 뭐 구독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네, 구독이라고 치기 귀찮으시면 숫자 1번 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요 증시, 한국 증시 알고리즘 파일 정확히는 선착순 50명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문자 드리면 그 다음부터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질문 다 답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해 드릴 만한 인원수가 제가 생각하기에 50분밖에 안 돼요. 1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50분만 드릴 테니까 요거 증시 알고리즘 파일 내가 한번 받아보고 공부 한번 해보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010-3489-2925번으로 숫자 1번 아니면은 구독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요 파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아, 주식은 요렇게 다음 스텝은 왜 보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깨우치면서 아주 멋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